만리장성에 가보신 분이 있나요? 만리장성. 그래서 우리 만리장성에 만리장성은 누가 쌓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진시황이 쌓았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그것도 이제 오해가 있습니다. 물론 황제가 쌓은 건 아니죠. 황제 시대 때에 그 백성들이 쌓은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장엄한 장성은 진나라 때 쌓은 것이 아니라 저건 이제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명나라의 수도가 또 어디죠? 수도가 또 북경 다 모르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원장이 명나라 세울 때 수도가 남경의 수도를 세우죠. 왜냐하면은 주원장이 워낙에 아주 그 평민 출신이기도 하고 남방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염병이 돌아서 부모 형제들이 다 죽고, 그다음에 나이 17살 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걸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걸승 역할하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홍건조 무리를 만나서 이제 거기에 어울리다 보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장의 수양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또 거기 대장이 되고 여차저차해서 결국은 명나라를 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에서 보면은 중국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좀 왕조가 좀 길게 진행되었다는 게 중국하고 다르죠. 중국은 이제 200년, 많아봐야 뭐 300년 정도고, 근데 왕조도 참 많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중국은 이제 땅이 넓기도 하고, 민족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특히 서쪽이나 북쪽에 이민족들이 많으니까 전쟁도 많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북쪽에만 되게 이제 거란족, 여진족들이 있으니까, 북쪽에서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맨날 전쟁의 피해를 입은 것 같지만, 비교적 이제 안정되게 오랫동안 왕조가 쭉 이어가느라고 조선 500년, 고려 500년, 뭐 신라 1000년, 그다음에 고구려 100제, 뭐 700년 이렇게 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나라는 유목민족인 이제 원나라를 물리쳤을 때 원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네 원래 고향이었던 몽골로 그냥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도 주원장은 자기가 수도를 세울 때 북쪽에다 수도를 세우자니 몽골 쪽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좀 멀리 따뜻한 남쪽에다가 수도를 정하자 싶어가지고 남경에 정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만리장성에 갈 때 되게 북경에서 가죠. 근데 북경에서 차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기 수도가 여기 서울에 있는 게 위험하다 한참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휴전선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그랬는데 그 주원장 때만 하더라도 남경에 있었으니까 멀찍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또 복잡한 일이 있죠. 그 영락제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황제를 찬탈하고 명분을 차리면서 우리 북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금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금 예전부터 있었던 그 만리장성이 수도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바로 명나라 그 당시 때에 본격적으로 장성을 쌓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는 진시황 때 쌓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진시황 그 전에는 간단히 나라들이 이제 7개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서북 쪽에서 유목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각자 성을 이렇게 쌓던 거예요. 그런데 시황제가 전체를 통일하니까 이거 진나라 몫이 된 거예요. 국경이.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전에 있던 성들을 잇고 쌓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은 명나라 때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원나라나 몽골의 원나라나 만주족의 청나라 때는 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고향 가는 길인데 있는 성도 허물어볼 판인데 일부러 돈 들여 쌓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바로 명나라 이대 당시에 수도가 남경에 있다가 장성인대로 가면서부터 원나라의 몽골족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명나라 때 쌓은 거.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들은 다 명나라 때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성을 쌓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예, 정답은 많이 들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래서는 우리가 그런 정확한 기록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흔히 이제 만리장성이 세계에서 가장 긴 성이면서 가장 긴 무덤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서 노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게 죽으면은 또 고향에다 연락을 해서 네 여기 남편 아들 죽었다 시신을 수습해가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냥 거기다 같이 묻어놓고 그러면 또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을 왜 안 와요? 그러면 그 관리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남편 집에 갔다 이렇게 하겠죠. 집에 안 왔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뭐 너 싫어서 딴 데 갔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의 별칭이 뭐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긴 바로 은의 무덤, 은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 돈을 댔냐라고 할 때 명나라도 일종의 그 해금 정책, 이 해금이라고 하는 건 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해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명나라 때의 정화가 대선단을 이끌고 아프리카까지 7번이나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안 들어보셨구나. 명나라 초기만 하더라도 바로 이 중국의 그러니까 수군들, 이 함대의 규모가 유럽에 비해서 엄청 발달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락제 시절 때, 그러니까 1대, 2대, 3대 황제, 명나라 초기만 하더라도 대함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함대 하나가 길이가 뭐 한 150m짜리, 그 다음에 톤수를 치면 한 8,000톤짜리, 8,000톤. 그래서 흔히 비교를 할 때, 그게 1592년, 그렇죠? 1492년, 그렇죠? 그 콜럼부스가 이제 대서양을 갈 때 배가 대체로 뭐 한 30m, 40m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냐 하면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갈 때의 배는 한 이렇게 테니스장만한 그만 조그만 배였다라고 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 중국 명나라 때의 정화의 배는 약 한 8,000톤급의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타고 2만 명, 3만 명 규모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15세기, 16세기가 세계사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고대에서 이제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 우리 흔히는 한 15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훨씬 발전했고 잘 살았던 그거였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고비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5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중국이 이런 세계의 근대 산업 국가, 선진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뭐 자격이나 자질이나 뭐 능력이나 조건이 안 되었었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이제 갔다가 왔다가 할 때 되게 우리가 그러한 그 서양의 제국들은 배 타고 이제 다른 데를 가면은 뭘 하죠? 가서 이제 그 노동력을 이제 착취하든지, 그 다음에 뭐 탄광이든지 금광을 개발해서 약탈을 하고, 그리고 또는 아메리카에는 면화 농장이나 그다음에 사탕수 농장 만드는데 또 거기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냅다 잡아가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설탕을 우리가 아까 화이트 골드라고 하는 것처럼 금값에 안 먹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이유가 이제 면직 산업이 발전했던 거였는데 그 면직이 이제 인도나 바로 아메리카에서 대단히 그 흑인들이 거기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자본주의의 이런 강국, 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중국이 그런 큰 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서구 열강들처럼 거기서 이제 노예들도 잡아오고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에는 금도 많고 다이아몬드도 많으니까 그런 또 자원도 약채우고 하는 거를 중국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면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죠. 이때 농자라고 하는 말은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농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때 자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천하의 큰 근본이다. 무슨 뜻일까요?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할 때. 농사가 중요하다라고 그 당연한 거죠. 우리가 뭐 다이아몬드 금 뜯어먹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뜯어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농경 국가였을까라고 할 때 왜 우리나 중국의 농경 국가 농사 지어 먹고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 중국이 농토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토가.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농사 짓는 농민들을 다스리기가 수월할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스리기가 쉽죠. 그러면 농민들을 와서 이렇게 때리고 그래도 이 더러운 놈들 하면서 나 여기서 안 살아. 야, 떠나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사 저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야, 이번에 그러면 수확이나 하고 가을에 한번 도망가자. 여기서 수확을 막 해서 백가마 이렇게 수확을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 백가마를 어떻게 지고 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농경민 늘 정착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들. 그리고 그 이번에 농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항상 관리들이 파악을 하는 거죠. 야, 이번에는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유리지갑처럼 다 들여다 보이는데 바로 이 상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좀 내라고 하면은 맨날 미쳤다고 그러고 손해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다음 막 너다 때리면 이 더러워서 나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다 챙기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에요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중국이 이런 농경 사회에 맞는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지배 세력들이 안정되게 나라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데 바로 농사가 이제 상업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의 단계를 놓고 볼 때면은 우리가 농경 사회에서 우리가 상업 사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사회로 가서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죠? 좀 더 싼 물과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니까 산업사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 상업사회에서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산업사회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종이나 인쇄설, 나침반, 화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우리가 비단이든지 그다음에 도자기나 그다음에 우리가 근대에서 차는 또 다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차 같은 아주 그런 아주 이제 매력적인 그런 물품들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결국은 이제 근대 산업화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지배 세력들의 그런 기득권을 이제 옹호하려고 하는 일종의 음모 때문이다. 안정되게.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갔다 와서 뭐 한 게 뭐 있냐라고 할 때 그냥 갔다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후에 나타났던 스페인이든지 포르투갈, 영국 이런 나라 같으면 가서 이제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또 노동력이나 자원을 약탈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자기들 부를 또 쌓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유럽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다 그때 다 뺏어가지고, 그 기반으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일종의 너무나 뭔가 좀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었으니까. 농경 사회로서 그냥 적당히 쭉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발전하는데 장애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